네,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장, 공주 의료원장과 관련해서 지난 1월 7일 날 응시자 6명을 대상으로 공주 의료원 원장 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 또 서류심사를 통해서 적임자로 평가받은 유상주 후보자를 선정해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전문 자격 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합 5, 부적합 6의 표결 결과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부적합으로 결정되어서 지난 1월 30일 도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도의회의 부적합 사유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후보자의 소명 자료도 다시 면밀하게 받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덕성 검증에서의 쟁점 사항들은 모두 의혹이었었고 사실은 아닌 것으로 소명이 되었고 또 경영 능력과 조직 운영의 지적의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서산 의료원에서 그 실무팀장부터 관리부장까지 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력과 성과를 볼 때 공주 의료원장으로 임명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었고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후보자가 답변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면접 심사의 결과 또 경력, 조직 운영의 성과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주의료원의 당면 현황을 시급히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는 적임자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공주의료원장으로 유상주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의 판단을 저희들이 절대로 경시하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임명 전에 도의회에 설명을 드렸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격이 부족하다 등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 의견에서 같이 일했던 그 직원들과 좀 얘기를 나눠본 결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지금 4개 의료원 중에서 3개는 이제 의사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주의료원은 그 중에 어느 정도 경쟁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대부분 의사지만 의료 행정 쪽에 있는 분도 원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의료원장, 공주의료원 정도는 의료 행정 일을 맡아본 사람이 맡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 13일자로 임명이 될 예정이고 향후 3년간 공주의료원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 사항이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저희 도에서는 성과 목표 설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 의료원 천안, 서산, 홍성은 의사 중심으로 해서 의료원장이 임명이 되었고 공주의료원은 의료 행정을 맡은 유상주 후보가 공주의료원장으로 2월 13일자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제가 드리고자 하는 브리핑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언론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비전문가 출신 첫 의료원장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공주의료원은 전에도 의사 출신이 아니고 전에는 전 원장은 교수 출신이었죠. 또 전에 그러니까 이대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신석 씨 같은 경우가 천하의료원장을 했는데 그분도 의사 출신은 아니고 군의료 행정을 맡았던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의사가 4개 중에서 대부분 한 3개 정도는 뭐 의사가 맡았고 1개 정도는 의료 행정하는 쪽에서 맡고 그랬던 교수였습니다. 네, 예.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의회 동의를 얻은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거는 뭐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이 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고 그때 당시 찬성하는 의견, 적합으로 의견을 낸 분도 5분이 계셨고 부적합 부분의 의견을 내신 분도 6분이 계셨는데 부적합 의견을 내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청문회, 의회 청문회의 부적합 의견이 인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라고 해서 꼭 인사권은 도지사의 인사권은 그대로 존중이 되고 부적합 의견이라 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의회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적합 의견을 내셨던 그런 분들 또 뭐 적합 의견을 내셨던 의원님들을 마찬가지고 청문회 의원님들께 또 저희들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실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그러고 현재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그 쟁점 사항이라는 게요.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명확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임용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불법적이거나 또는 뭐 최소한 편법적이거나 뭐 아주 도덕적으로 본인의 정말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면 뭐 그거는 임명이 되지 않아야 맞는 거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예를 들면 이제 문제제기가 됐던 것들이 무슨 업무 추진비가 원장보다 관리부장이었는데 관리부장이 더 많이 썼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은 보니까 그때 당시 이게 2015년도 얘기인데요. 그 15년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과 또 관계자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던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체 원장과 관리부장이 직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그 쓴 카드가 관리부장 카드였던 거지 관리부장이 그냥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거를 업무 추진비를 뭐 과도하게 썼다 이거는 아닌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또 뭐 감사 지적 사항이 2018년 4월달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업무 수행이 좀 소홀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분은 18년 1월 시점에서 공무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라는 얘기였고 또 뭐 보수가 100만 원 정도 증가한 이유 또 매년 큰 편차가 생기는 이유 뭐 이런 거 지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분이 그 직위 해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직위 해제 기간이 되면 이제 80%만 받고 그게 끝나면 다시 원상 복구되는 거다 보니 100만
원 정도 증가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또 무슨 삼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덕성 검증 부분에서 쟁점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공직자로서 결정적으로 그 불법적이거나 편법, 탈법적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다는 명확한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도의 청원 결과를 거슬려서 이렇게 인용하는 그 도의를 존중한다는 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예.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이제 어떻게 없는지 몰라도 이미 그 6분이 그 공채에 응했다고 했는데 차선책으로 아니면 그 중에 다른 인물이 없으면 새롭게 공채를 하면 적임자를 찾을 수도 있는데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그분한테 힘을 실을 주기 위해서 좀 대처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좀 뭡니까 청문회에 대한 우려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를 쉽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저희 도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추천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청문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만 또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그 청문회 결과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만 그것이 이제 청문회에서 그러면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따르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한 결과를 보고 또 임용을 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 도가 다시 한번 세세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확인한 결과를 또 맞춰서 그 후보자의 또 인격도 있고 또 사실관계만 명확하다면 그 지적된 사항들이 사실이 그러니까 지적은 됐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결과이기 때문에 또 임명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임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아까 부지사님 직위해제된 기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분 직위해제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감사에서 지적사항 때문에 건가요? 그게 이제 삼자 뇌물 그거지. 삼자 뇌물 아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 내용 때문에 직위해제된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거쳐서 무죄로 판결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이분 감사할 때 그 직원 그 채용 관련해서 지적받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원장이 그 직원을 채용한 것이지 이 관리부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또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마지막으로요. 아까 다른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연루로 좀 적용이 돼 있어서 사실관계는 명확하다고 하지만 여기 한 6명이 응모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차기로 다른 분을 검토하시거나 이런 점은 있으신가요? 지금 최고 기간 내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총점 전체 점수 1위로 이분을 추천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심각한 불법적인
또는 도민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편법적인 뭐 이런 큰 결격사라고 명확하게 있다면 다시 이의 있거나 또는 다시 그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원장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총점 1위로자로 추천이 된 이분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원장 추천위원회 1위하고 2위하고 점수차가 어느 정도가 났습니까? 어느 정도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그 총점에서 유상주 후보가 1위가 된 거고, 그리고 굳이 공개를 하면 700점 만점에서 유상주 후보가 635점을 맞았고요. 그 차 순위인분이 631점을 맞았네요. 그래서 약 4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주 후보 후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현재는 후보입니다. 후보가 제일 그 강점이 경상수지문제인가요? 아니요, 강점이 아무래도 이제 군의 같은 의료원, 서산 의료원에서 좀 경력을 쭉 보니까 담당자로 시작해서 부장까지, 그러니까 원장 바로 밑에 부장까지 잔뼈가 의료원에서 굵어진 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노조 지부장도 또 오랫동안 99년 7월부터 1월 2001년 12월까지 1년 반 정도 되네요. 일을 해보고 그래서 직원들과의 또 화합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원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질문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우리 담당 우리 조광희 과장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올릴 거고요. 저희는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의회 청문회 무용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의회 의견을 당연히 존중을 하고요. 특히 청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